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점점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도 더 좋고 기쁜 일만 있도록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선익 시스템이고요. 선익 시스템에 대한 이슈와 현재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기사를 갖고 왔는데 8.6세대 OLED 지갑용 BOE 선 시스템 오늘 나온 기사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 BOE가 8.6세대 OLED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도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선 시스템이 이제 선택이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착기기라고 보면은 이제 캐논 도키가 있고 선익이 있다. 근데 이제 캐논 토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조가 넘는 가격이었었는데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을 했을 때는 그 당시 돈으로 한 9,100억 원 정도였다. 근데 선익 시스템은 거기에 대한 3분의 1 가격인 3천억 원 정도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BOE가 이런 1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24년도에는 이런 OLED가 이제 점점 LCD 부분을 침범을 해서 앞으로 OLED가 점점 개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도 말을 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올해 전 세계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전년에 82% 확대되고 25%더 늘어날 거다. 그 과정에서 OLED 시장도 같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6세대 양산의 키를 증착기가 가지고 있다. 이 점들은 결국에 디스플레이 시장은 증착기기가 발주가 되고 그 후에 후속 부품들이 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착기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외에 선 시스템 앞서 애플 등으로 장비 사용 승인 받은 바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보통 캐논 터키의 유기 증착 기기를 사용해라.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도 LG 같은 경우도 이런 캐논 터키를 선택을 했었죠. 하지만 작년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에 나온 4월 달에 나온 얘기죠. 이제 캐논 터키 말고도 이제 선의 시스템 써도 이제 무방하다라는 식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관계자가 비오의 투자 소식과 함께 선 시스템 캐논 토키가 유망 기업으로 떠올랐지만 최근에 가격 경쟁력과 납기가 우월한 선 시스템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것도 뭐 다 이제 지난 영상들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선 시스템이 3분의 1 정도 저렴한 상태죠. 그리고 캐논 토키는 삼성한테 이제 받았고 이제 24년도에 2분기와 4분기에 이제 납품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캐논 토키가 뭐 LG든 BOE든 이렇게 요청을 받아도 공장 상황이나 그런 시설, 그런 크기에 따라서 발주 시기를 다 못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기가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OLED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OLED 라인을 빨리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납기 시기가 조금 늦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LG나 BOE 등 선익한테 이렇게 애플의 승인도 받았고 또 가성비도 좋고 납기도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선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있죠. 물론 얘가 선익을 다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캐논 토키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캐논 토키가 모든 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를 이제 선익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었죠. 그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5거래 연속 선시스템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런 매출에 대한 얘기도 했었었고 영업이익이 이제 1억으로 75% 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서 일단 얘기를 하자면 리딩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대적인 시나리오에서만 설명하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말을 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이슈가 좋고 나쁘든 일단 이슈가 좋고 나쁘든 일단 차트로만 설명하자면 60평선 상승하고 있고 120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힘이 조금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5평선, 10평선, 20평선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이 일어나면은 이제 완전 정배열에 대한 힘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도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가격이 눌리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말을 했던 게 지금 당장 얘가 고점을 넘지 못해도 괜찮다.
지금 당장 고점을 넘지 못해도 이제 괜찮다라는 말을 했었죠. 지금 당장 고점을 넘지 못하고 눌려도 되는데 이제 그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당장 이제 못 올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버텨주게 된다면 점점 이제 기울어져 있는 이평선들이 이렇게 가팔라지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상승의 힘이 나아질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장중에는 32,500원까지 32,500원, 32,700원까지 갔었네요. 근데 지금 다시 눌리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당장 넘지 못해도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일단 29,000원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안착해주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리지 못하더라도 이런 저점 부분들이 1차적으로 지지할 29,000원 부분들을 해치지 않는지를 먼저 보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을 해치지 않고 다시 반등이 왔을 때는 31,000원 부분 있죠. 이 고점 부분들. 여기를 잘 안착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눌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눌렸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29,000원 잘 지지하는지. 근데 이것들을 만약 깨고 내려갔을 때는 27,500원 부근, 27,500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잘 지켜주고 다시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 뭐 제가 이제 어떤 차트로적으로서 조금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리딩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매물대적인 내용으로만 대한 점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나 어떤 이제 이슈가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선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